오늘 장 마감 시간 충분히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영조 실장님, 이정복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자마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방송 안 예. 하십니까? 아니요, 방송이 아니라 네. 오늘 주식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들이 좀 있어서 예, 조금 마감 이렇게 방송하면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살짝 일렀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사실 맞아요. 저희도 제작진끼리 그랬어요. 오늘 너무 시장이 확 빠지면은 주워 담기라도 하고 아니면 오르면 팔기라도 할 텐데 네.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라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상황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감 OX 그리고 마감 종가 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공략주까지 쭉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OX는 삼성전자로 들어보겠습니다. 7만 전자 5명 싣고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OX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투자 의견 지금 주시죠. 삼성전자는 5로 일치가 됐고요. 요즘 이정복 대표님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네.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우리가 할 때가 또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자신 있게 9만 5천 원, 뭐 9만 원, 8만 5천 원 자신 있게 매수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왔는데 지금은 좀 매수를 좀 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랑 같이 하이닉스가 오늘 바닥에서 좀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이런 우려보다는 파운더리 쪽이나 이제 폴더블폰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지금 D램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갑작스럽게 급등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D램 메모리 생산 라인을 비메모리에서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D램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된다면 D램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봤고요. 스마트폰 쪽에서도 성장성이 있고 환율 효과가 좀 있다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매도를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에는 우리가 가이던스 낮춘 것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7만 원 라인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이 되지 않은 오늘 시장 조금 좀 재미없고 네. 반등한 중소형주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아직 반등 안 한 섹터가 이쪽 삼성전자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구간 오늘 지수가 좀 빠질 때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큰 변동이 없었던 그 부분을 본다면 반등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윤 소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 게요. 예. 내년 항상 연초의 경우에는 거래 정지되던가 상장 폐지되는 중소형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을 빼고 안정적인 대형주로 가자라는 흐름이 매년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이 기회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좀 중립적인 의견. 중립. 중립. 동그라미도 중립의 의견이 있죠. 뭐 그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자면 이제 연말에 이제 회계 기준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중소형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특정 섹터를 언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일단 개별 종목,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이 다 한 번씩 움직였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좀 세울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배당 관련 주식들 좀 투자하시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연말에 다가오고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고배당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배당 7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좀 나름대로 메리트가 좀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O 의견 주셨고요. 또 오늘 핫한 종목이죠. 메타버스 넥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강하게 올랐고요. 넥스트만 오른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텍스터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두 분은 넥스트, 메타버스 관련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OX로 정리해 주시죠. 역시나 이번에도 5로 일치가 되었는데요. 차영수 소장님. 저는 아직 메타버스가 좀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메타버스 관련 책을 4권을 동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갑자기 놀라서 쳐다보시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집중적인 공부를 이거를 그냥 그냥 흘러가는 내용으로서는 아니라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시대 흐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주들 같은 경우 이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메타버스 시대가 빨리 오면 올수록 정연 아나운서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그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AI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가상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죠. 따라서 추격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업황의 시대 흐름 이 흐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다양한 산업에 대한 연관성, 여기에 또 하나 붙은 게 NFT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블록체인 기반에 의한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에 의한 메타버스 관련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맥스티도 올랐고요. 그럼 우리 이정복 대표님은 그 안에서 혹시 어떤 종목 위주로 보고 계신지, 실제로 뭐 거래도 하실 테니까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지금 전부 다 좀 너무 자리가 좀 강하게 급등을 해서 오늘 네. 이제 맥스트잖아요. 이제 맥스트도 이거는 예전에 상장하고 상한가를 많이 기록했던 종목이라서 오히려 약간의 좀 기관에 대한 매수세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사실 덱스터는 다른 쪽에 지금 또 사실 엮여가지고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주가가 좀 한 번 오르면은 쉬지를 않고 매일 오르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 자이언트 스텝 기술적인 흐름이거든요. 이게 사실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르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2배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ETF 효과인 것 같아요. ETF가 상장되면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하나의 테마,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맥스트 같은 경우가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를 기록하고는 오늘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여기는 떨어질 때 보통 절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맥스버스를 내비게이션 기능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R 원천 기술은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쪽으로 다 접목이 된다면 우리가 AR 기반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ETF까지 상장, 그래서 맥스트,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 종목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다면 좀 진입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월요일날 바로 안 오르면 또 막상,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보지 마시고 조금 조정이 나와서 한 6만 원 아래 좀 지지가 될 때 이 종목도 좀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맥스트 이야기하면서 메타버스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오로 일치된 걸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SKC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밀렸고, 오늘도 반등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SKC는 동박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어제 오늘 상승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SKC 가져가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이번에도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하실 건가요? 소장님 먼저. 두 분 다 이야기 안 네. 하시면 아니요, 예.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조정을 좀 받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전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이제 거침없이 달려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업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일단 뭐 그동안에 많이 급등했던 SKC 대비해서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가격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죠. 너무 이렇게 조금 어제 그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덥석 들어갈 것이 아니라 좀 필요한데, SKC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2차전지 소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또 다른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특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흐름들 보면 차트가 다른 뭐 2차전지 소재단과는 좀 다르죠. 이런 모습들 보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굳이 이것을 X를 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게 선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때 노이즈가 맞아요. 한번 있어가지고 네. 폭락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정말 뭐 LNF, 일지 머티리얼즈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었습니다. 첨보 이런 종목들도. 근데 반면에 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한 몇 달 동안 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 번 더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C는 이번에 한번 큰 조정 흔들기가 한번 들어가고 올라가는 거나 좀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냐 동박 쪽에 대한 필름 화학 사업이 ESG 중심으로 좀 되죠. 친환경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박을 중심으로 성장을 좀 많이 하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35% 정도의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SKC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동박 부분에 대해서 증설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고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중에 그래도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이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급락이 더 나오죠. 거래량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라인에서 올라가기가 힘든데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 이후에 주가가 횡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이 월 차트로 보면 정말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달 오르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이 밑에 라인, 오늘 같은 날 매수해서 바로 안 올라가면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밑에 라인이 내려왔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래도 선조정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추세가 완벽하게 깨지고 이럴 일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KC까지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무리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종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종목별 장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황당한 것 같아요. 오늘 W게임즈가 맞아요. 18%로 올랐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시가총액이 1조 오늘 한 뭐 6천억에 갔다가 갑자기 네. 마이너스 10%로 이렇게 끝나는 거 봤을 때 이게 시장이 정말 무섭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도 이 정도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장중에 자칫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았을 경우에 큰 손실을 또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직까지 빠지고 있지 않은 섹터가 있어요. 뭐 엔터주, 뭐 JYP 엔터가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뭐 SM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 엔터주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의류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뭐 코엘 패션이라든지 여기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 또 영업무역이라든지 또 신성통상 이런 의류주, F&F 이런 의류주가 당분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금융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융주가 뭐 리드코프 같은 종목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모습들 좀 불안하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개별적인 종목 안에서는 물론 최근에 경협주가 또 움직이고 있고 게임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이 놀자주, 엔터주,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때는 개별 종목들이 또 안에서도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천선 부근에 대해서 크게 이탈이 없이 미국 증시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순환매 관점에서 대형주 낙폭과대 종목들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 조금 종목을 검색하다 보니까 좀 마땅히 이거다라는 생각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그래서 좀 테이퍼링 이야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눈치 보기 장세에 이어질 수 있겠지만 순환매 관점에서 좀 오르지 않은 대형주 쪽에 좀 집중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환매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것 그리고 의류주도 이야기를 네. 해주셨고요. 차윤수 소장님의 오늘장 마감 종래는요? 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뭐 2차 전지도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7만전자, 코스피의 3천선, 코스닥의 1000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죠. 실적 시즌에 이제 맞이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황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역시 미디어 컨텐츠
컨텐츠주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핫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NFT 기술과 관련해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가는 그러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 오히려 파생과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한숨은 좀 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지지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고 고객예탁금 65조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신용잔고는 23조까지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급락 요소는 현재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 이것은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시장은 현재 지금 4분기에 대한 시야가 불투명하죠.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에 대한 전망치 아직 증권가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현재 4분기에 대한 경제 전망이라든지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시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현 지수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팅방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황당한 증시다. 그리고 2시에 올랐던 종목은 3시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포커스를 주시면서 이래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밸류 따라서 평가 따라서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을 잘 사고 싶은데라고도 지금 불매소리를 해주셨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엔터주들은 네. 이정복 대표님이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얘는 테마라기보다는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이 더 좋아질 거로 예상해서 사는 거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도 이 올라가는 게 있고 따라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 최근에 근데 엔터주가 지금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 디즈니 플러스 수혜주, 뉴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막 견조한 상황이고 또 JYP 엔터가 강하게 올랐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SM이라든지 또 YG 엔터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다음 달에 있을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 상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가 지옥이라는 또 드라마도 개봉을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나 컨텐츠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종목별로 순환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의류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에 또 편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오프닝에 여행주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치는 종목들이 카지노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경기 방어주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좀 올라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전해드릴게요. 코스피는 0.08%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004.53포인트 지납니다. 코스닥은 0.14% 오른 955.0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를 정리해보자면은 너무나 소외되는 종목들이 많았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갔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섹터에서 또 한 번 느껴졌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번 주 내내 시동을 걸더니 오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장 10% 넘게 오르면서 103,400원에 마감을 했고요. MP도 18% 넘는 급등, 맥스 15.56% 크게 오르면서 62,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뮤직 스튜디오와 덱스터, 알체라까지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비트코인 관련주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우면서 거래소로 갖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비렌트와 우리기술투자 오늘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위지트도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이번 주에 주간 상승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인 종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1.17포인트 내리면서 3,006.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 이슈가 어느 정도 또 한시름 더 오르면서
공식적으로 디폴트 위기는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그리 크게 녹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0.14%의 오름세만 나타내며 995.07포인트 지났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고 오늘은 코스피에서 기관만이 샀습니다. 1,500억 원 가깝게 순매수를 보여주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은 보시면요. 개인은 1,149억 원의 매도세, 기관은 207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1,51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도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나와줬고 삼성전자 최근 계속 7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지수가 밀린 것에 비해서 강한 반등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있는 IT 반도체 쪽이었고요. LG화학은 81만 8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 우선주와 기아는 파란불이 들어왔고 삼성 SDI가 오늘 장은 2%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이번 주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고점 찍고 조정받는 가운데 게임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은 4.7%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 CJ ENM까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하나 더 보면요. 상황실에서도 제시해드렸다시피 이 종이 가격, 박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신풍 재질을 포함해서 포장지 관련주들 그리고 재지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신풍 재질 마지막에는 22% 급등하며 2,94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정모 대표님,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시장이었을까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볼게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뚜렷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이번 주에는 개별적인 이슈, 테마, 엔터, 게임 이쪽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고 나머지 종목들 대형주 지난주에 올랐던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실적 발표 앞두고 뚜렷하게 시장을 이끌고 갈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가 순환매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했을 경우에 주가가 급락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금융주들도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선을 지킨 거에 조금 이번 주는 의의를 뒀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해 주는 거로 봤을 때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먼저 저희는 한 발 빠르게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장, 다음 주장 미리 보기 두 분의 종목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새 부분 융합과 프리미엄 사업 시작인데요. 어떤 부분이 융합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런 것들,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 여기에 더해서 기업의 이익까지 네. 세 분야가 아주 발맞춰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규 트렌드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사업 시작. 오늘 두 부분은 무언가 좀 네. 기본 플러스 알파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뭐 4차 산업 지금 4차 산업이 굉장히 핫한 그런 상황에서 네. 속도가 빨라질수록 프리미엄 디램이 중요해진다. 그 기업 중에 핵심 기업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의 주간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목으로 바꿔볼게요. 차영주 수장님의 내일장 미리 보기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고요. 여기는 SK하이닉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투자증권이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서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죠. 근데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맞아요. 부분들이 하나투자증권에 있어서의 한 부분이 된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NFT 기술과 관련해서 두나무가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증권 업종과 협업을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다. 오늘 또 우리은행과 또 두나무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증권 업계 최초로 NFT 기반에 의한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증권주.
정말 좋죠. 이익들. 이런 부분들이 세 부분이 다 융합돼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지금 뭐 수수료 관련해서는 물론 키움증권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대형 은행주들 뭐 이렇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들 현재 두나무 지분과 관련된 부분들, 증권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NFT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서로 우리가 지금 이슈를 나타내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서로 주춤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나름대로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관련 산업에 대해서 변동성 때문에 직접 투자하시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현재 지금 6,700원 5,700원이죠. 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 가격대인데 네. 목표 주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은 5,500원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주가 분위기를 바꿔놓은 하나투자증권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솔깃하네요. 저한테 끌리는 종목인데 5,720원에 오늘 종가. 근데 정현 아나운서는 뭐 워낙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비밀입니다. 예. 네, 하나투자증권 오늘은 1.89% 하락 마감했지만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고요. 이정복 대표님은 SK하이닉스 앞서 삼성전자 이야기하실 때 네. 슬쩍 흘려주셨어요. 됐습니다. 이제 타이밍이에요. 제가 봤을 때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우리 그 대형주 투자할 때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 폭이 있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네. 한 10에서 20% 이상 정도의 그 폭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2018년도만큼 나오는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반등을 안 한 섹터가 반도체 업종인데 오늘 하루 종일 좀 봤습니다. 왜 하루 종일 봤냐면 이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아가면서 기관들도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이 소량 또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중소형주 조금 반등 나왔어요. 하지만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분기 최대 실적 기대해 보면서 대만과 유럽 쪽의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를 우리가 기대해 보는데 초고사양이에요. 그래서 D램 개발을 위해서 HBM3을 선보이는데 여기가 초고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가 아닌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수요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 됐을 경우에 프리미엄 D램을 원하는 곳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핵심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동사 입장에서는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신시장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D램 가격의 반등, 출하량이 늘어나고 재고 소진, 그리고 이제 낸드 출하량이 급등을 한다면 긍정적이고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하반기 쪽이나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나올 부분들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코스피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의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네,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는 아니에요. 15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이 삼성전자도 당연히 저는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반등의 폭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해줬던 부분이 있어서 변동폭은 하이닉스가 좀 더 크죠.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15만 원입니다. 여기 라인 이번에 9만 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최초로 시작했던 가격에서 실적이 나오고 오늘 21선을 안착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이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당분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만 원 이상을 돌파하게 된다면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추세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배당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되고 실적이 나온다면 일단은 가격이 11만 원 이상 갈 때까지는 일단 지금부터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리고 네. 이번에 큰 바닥을 찍지 않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하나투자증권과 SK하이닉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금요일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